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채널 오픈하게 된 언페이드입니다. 저는 경제, 시사, 산업, 기업들의 이야기들 중심으로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LCC 다시 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항공 국내 최대 LCC 업체입니다. 국내 최대 LCC 업체인데 52,000원을 갔던 주가가 쪼로록 빠졌다가 또 다시 오르다가 쪼로록 빠지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지네어, 대한항공이 나온 자회사죠. 대한항공이 나온 저가 항공사죠. 주가가 34,000원까지 갔다가 주가가 쪼로록 빠졌다가 조금 올랐다가 다시 쪼로록 빠지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 그 회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CC, 로우 코스트 캐리어입니다. 저가 항공사죠. 국내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제주항공, 티웨이,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이스타, 그리고 FSC, 그에 대비되는 개념이죠. 풀서비스 캐리어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업체, 이 LCC와 FSC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LCC 타보셨죠? LCC 타보면 뭐 줍니까? 바로 물 한 잔씩 줍니다. 로고만 다른 종이컵에 물 한 잔씩 주죠. 근데 FSC 콜라, 뭐 사이다, 주스 뭐 다 주죠. 바로 요 차이점입니다. 저가 항공사 비용을 아껴서 비용을 낮춰가지고 여러분께 저렴하게 티켓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자, 이런 업체들인데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나란히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실적 적자 기록한 게 왜 이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3분기에 뭐 있습니까? 여름방학, 휴가, 여름휴가 가야 되죠. 이제 내 보상 받아야지. 자, 요즘에 여름방학 휴가 때 어디 갑니까? 경포대 잘 안 가죠. 해운대 옛날 말이죠. 요즘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전부 해외로 갑니다. 최근 트렌드였죠, 정말. 트렌드죠, 여행은 진짜. 욜로다 뭐다 해서 정말 트렌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LCC 업체가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성장했는데 이번에 1년 중에 가장 좋은 실적을 내야 되는데 나란히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실적을 한번 볼게요. 제주항공, 티웨이 매출액이 늘어났어요. 보시면 그렇죠? 근데 제주항공 영업이익이 무려 550억이 빠졌습니다. 어마무시하죠? 티웨이 220억이 빠졌습니다. 진에어는 매출액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390억이 빠졌고요. 에어부산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은 원래 가장 좋은 실적을 나와야 돼요. 제주항공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14년 1분기를 보시면 1200억의 매출액을 했어요. 이게 매출액이고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런데 무려 5년이 지난 2019년 1분기에 3배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영업이익도 그에 따라서 10배가 넘게 성장을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이거 장난 아닌 겁니다. 그리고 2014년 2분기 이후로는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2분기를 시작으로 그 가장 좋다는 3분기마저 적자가 났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시면 1분기, 3분기 실적이 가장 좋아요. 왜냐? 1분기에 겨울방학 있죠. 2분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름방학이랑 휴가 있습니다. 썸머타임 하죠. 근데 2분기, 4분기 실적은 안 좋습니다. 왜냐? 공부해야 되죠. 학생 공부해야지. 휴가 열심히 돈 벌어야 휴가 가는 거죠. 휴가 없죠? 그래서 가장 휴가를 많이 가고 여름방학인 3분기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적자가 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그 전에 LCC 업체들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6개 업체가 있다 했는데 요 중에 3군데 업체 제주, 이스타, 티웨이를 딱 나눠서 이 업체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이 업체들은 특징이 뭐냐? 바로 동일한 비행기를 사용해서 최대한 비용을 세이브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떤 기종을 사용하느냐? 전부 다 보잉의 737-800기를 사용합니다.
제주항공이 45대, 최대죠. 티웨이가 26대, 이스타가 17대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타는 다른 기종이 두 군데 있어요. 900기인데 B라는 게 보잉을 뜻하고요. 요 뒤에는 이제 기종명을 뜻합니다. 근데 이게 800이고 900인데 900은 800은 189명을 실을 수 있는데 900은 약 20명 가량을 승객을 더 실을 수 있습니다. 요 차이가 있고요. 맥스기는 맥스 8기. 요 가장 논란이 되는 기종인데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항공 LCC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스타가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나중에 알아볼게요. 일단은 동일한 기종을 사용해서 최대한 비용을 세이브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세이브를 하느냐? 이 업체들 전부 다 리스를 해서 비행기를 사용합니다. 근데 리스를 할 때 여러분 같은 비행기를 리스해야 대량으로 싸게 할인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전부 같은 기종을 씁니다. 처음에 리스 받을 때 저렴하게 받기 위해서 만약에 BMW 차를 빌렸어. 근데 BMW, 벤츠, 소나타 뭐 다 빌려 이러면 할인을 못 받겠죠. 동일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기종을 빌려야 비용이 세이브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비를 맡길 때 같은 기종을 맡겨야 부품의 호환성이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부품을 갈아줘야 할 때 부품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죠. 그래서 동일한 기종을 사용해서 최대한 비용을 세이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체 바로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얘들은 엄마가 따로 있어요. 엄마가 바로 진에어가 한진칼 밑에 있습니다. 한진칼이 뭡니까? 범한진가죠. 요 대단한 집안이죠. 요즘에 장난 아니죠. 대한항공,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아시아나를 모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이미 노하우와 인적 자원들을 지원받아서 모회사에 그래서 비교적 쉽게 LCC에 접근을 했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모회사바를 받아서 모회사의 항공기를 리스를 하고 그리고 정비는 이미 기존에 있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그래서 이런 면에서 경쟁 우위에 있었습니다. 다른 업체들보다. 정비 같은 경우는 이스타랑 뭐 제주항공이나 업체가 모여서 정비 업체를 만들긴 했어요. 여튼 이렇게 모회사바를 받아서 바로 비교적 쉽게 성장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볼게요. LCC 업체는 티켓 수익보다는 부대 수익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게 뭐냐? 이런 말 들어보셨죠? 프린터기 팔아서 잉크값으로 돈을 번다. 프린터기 5만원, 10만원에 팔죠. 근데 잉크값 한번 두세 번 충전해버리면 프린터기 값을 넘어버립니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적자에 팔고 이걸로 돈 다 땡긴다는 겁니다. 그런 비즈니스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티켓 수익으로는 그냥 뭐 이걸로는 그냥 뭐 충당하고 뭐 월급 주고 이런 거 충당을 하고 부대 수익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부대 수익 어떤 게 있죠? 바로 비행기 내에서 먹는 음식료품 판매. 여러분 LCC 타보셨죠? 라면 얼마일까? 라면 5,000원 하죠. 5,000원인데 그 라면 신라면 큰 컵 아니죠? 소컵 있나 소컵. 소컵 납품가 1,000원도 안 되는 거 5,000원에 팝니다. 이걸로 돈을 벌고 추가 수화물 비용 10kg, 15kg 넘으면 추가로 돈 더 내야 되죠. 근데 사실 이거 돈 더 내는 게 맞긴 맞습니다. 왜냐? 추가로 물건을 더 실으니까 연비가 떨어지죠. 그래서 사실 돈을 더 내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 다음 취소 수수료. 여러분 비행기 티켓 취소하면 만원, 2만원인가 뭐 얼마씩 더 내죠? 이걸로 돈을 법니다. 그리고 기내면세품 판매. 이거 제일 마지막에 넣었는데 왜냐? 기내면세품을 저는 사시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시는 분을. 저는 기내면세품을 사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3분기에 그 좋다는 성수기, 휴가랑 여름 방학이 있는 성수기에 왜 LCC 업체들이 적자가 났느냐? 근거리 노선.
일본향 매출이 급격하게 3분기에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7월부터 일본이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수출 제재를 시작했고 8월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일 감정을 가지게 되면서 노일본, 일본 가지도 말고 일본 사지도 말자, 일본 물건. 그렇게 되면서 일본을 안 가면서 이 직격탄을 LCC 업체들이 직격탄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LCC 업체들한테 일본 노선은 굉장히 고수익 노선입니다. 단거리인데 단가가 좋다는 거죠. 비용은 얼마 안 드는데 수익이 높다. 단거리인데 단가가 좋다는 말이죠. 제주항공 사례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했어요. 작년, 재작년 증가했죠? 그런데 1분기까지 성장하다가 2분기에 3분기 돼버린 거죠. 지네어 사례 볼게요. 지네어 증가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2분기에 훨씬 더 빠집니다. 제주항공보다. 그리고 3분기에 반토막이 납니다. 얘는 좀 심한 경우예요, 사실. 그러면서 완전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일본 노선이 빠지면서 그러면 다른 노선이 늘어나긴 했어요. 사실 중국이나 대서양, 동남아시아를 더 가긴 했는데 이 부분으로도 매출액이 안 메꿔지는 겁니다. 고수익 일본 노선의 영업이익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전에도 사실 이런 영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지진으로 유명하죠.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고 뭐 근래에도 지진이 있었는데 이러한 영향이 분명히 있었어요. 일본 여행 수요가 단기간에 감소를 했어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줄어든 일본 여행 수요가 약 6개월 정도가 지나면 회복을 했어요. 6개월이면 회복을 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아예 다른 겁니다. 지진, 태풍의 불안감은 6개월이 지나면 둔감해지는데 이놈의 일본 놈들에 대한 화는 이번에는 안 누그러지는 겁니다. 너희가 그러면 우리도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6개월이 더 지났는데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노선을 제외하고 또 이유가 최근 LCC 업체들이 급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기종을 계속 도입을 했어요. 리스를 계속 받은 거죠.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1년에 4~5대, 그 외에 뭐 이스타나 티웨이는 2대에서 4대 정도는 매년 늘려왔어요.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뭐냐? 항공기를 미리 늘려야 돼요. 왜냐면 자 우리 저 어디고 저 일본의 나고야 노선 한번 늘리자. 자 내일 비행기 데리고 와. 이렇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왜냐? 승무원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전에 미리 승무원 뽑을 수 없죠. 승무원들 미리 뽑아놓고 비행기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면 비용만 계속 드니까 비행기가 오는 것과 동시에 승무원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3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항공기를 3개월 뒤에 투입을 시켜요. 그렇게 하면 이제 비용 대비 매출이 나오면서 수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똑같이 항공기를 미리 늘려놨는데 아이고야, 비용은 승무원은 뽑아놓고 리스비도 드는 상태에서 매출액은 그만큼 늘어나질 못한 거죠. 만약에 비행기를 4대 늘렸다. 그러면 매출액이 적어도 10% 이상은 증가해야 되는데 그에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매출액이 그만큼 비용을 못 따라가면서 적자가 발생한 겁니다. 티웨이고 지네어인데 지네어 보시죠. 일본향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 타격을 받은 LCC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워낙 적자폭이 큰데 3분기 그 성수기라는 그나마 다행인데 4분기에도 이러한 게 이어지면 생존을 생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나왔고요. 먼저 그 전에 이러한 일본 노선이 무너지기 전에, 일본 노선이 줄어들기 전에, 수요가 줄어들기 전에 그 전에 LCC 업체들이 생각했던 게 바로 노선 확장과 원가 절감입니다. 이제
치킨 게임에 들어갔어요, 원래. 노선은 다 늘려놨는데, 노선도 이제 포화 상태고, 인천공항도 포화 상태인데, 이제 다른 걸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때 나온 게 바로 보잉 737 맥스기의 도입입니다. 여러분 신문 기사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에티오피아, 또 인도네시아에서 사고가 났죠. 그렇게 되면서 보잉 737 맥스기가 운항이 정지가 됐습니다. 지금 도입이 불투명해진 거죠. 원래 제주항공은 40대, 45대 중에 40대에서 약 50대, 60대를 737 맥스기로 전부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리스가 아니라 사겠다는 거죠. 사겠다, 보잉으로부터. 근데 이게 불투명해진 겁니다. 지금 미국 연방항공청장이 내년까지 운항 재개를 못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잉도 지금 공장을 폐쇄시키고 공장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맥스기에 목매달았나? 뭐 맥스 왜 그랬나? 이게 진짜 장난 아닌 거예요. 정말 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원가 절감입니다. 보잉 737 맥스기가 800기 대비해서 무려 15%의 연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어마무시한 겁니다. 15% 여러분. 비행기 한번 뜰 때 뭐 기름을 장난 아니. 기름 한번 쭉 먹는 거죠 완전. 근데 15% 만약에 1억이 드는데 1,500만 원이 안 든다는 거죠.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 괴물을 보잉이 만들었는데 지금 운항이 정지됐죠. 그리고 맥스기를 도입하려 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장거리 노선 확장입니다. 기존의 일본이나 중국, 방콕까지 최대 방콕까지 갈 수 있거든요. 800km.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가니까 노선을 확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737 맥스기가 운항 거리가 더 긴 겁니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도입하면 신규 노선을 취향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종을 도입하려 했는데 이제 물음표에 빠진 겁니다. 언제 재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보잉 안 사고 에어버스 사자. 뭐 문제 되나?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종으로 도입이 가능할 듯 하지만 기존에 보잉사 기종과의 시너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LCC 업체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종인 737 뉴 제네레이션 발음 좋아. 의 결함 소식이 들립니다. 총 150대 정도가 국내에 있는데 이 중에 13대 정도가 결함이 발견돼서 운항이 중지됐고요. 내년 2020년 1월 초 수리 후 다시 운항할 예정입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금 운항은 재개되고 있는데 전체 다 되는 거는 1월 초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 자체가 약간 찝찝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항공기는 결함이 바로 사고로 직결될 수도 있거든요. 737 맥스기의 사고가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사실은 좀 찜찜한 기사입니다. 찜찜한 뉴스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죠. 일본향 매출을 이제 올려야 됩니다. 그럼 일본향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근거리 노선이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중국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국의 탑승률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일본 많이 갈 때 그때 그런 얘기가 있죠. 아침에 라면 먹으러 출국했다가 다시 밤에 라면 먹고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럼 중국도 아침에 출국해서 점심으로 짜장면 먹고 다시 들어온다. 이게 가능할지는 솔직히 장담을 못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매천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고수익 노선을 어차피 나라라는 게 거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일본 아니면 중국인데 이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내년에 항공기 도입이 슬로우해져요. 제주항공을 볼게요. 내년에 하반기에 2대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원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2대씩 늘려왔는데 올해는 하반기만 2대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게 맥스기였습니다. 근데 반납을 한 대 하죠. 그러면 사실상 한 대가 줄어드는 겁니다. 맥스기는 도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진에어입니다. 진에어는 국토부 제재 때문에 항공기를 도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에어한테 아직까지 운수권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공기 도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에어부산 도입 계획이 없습니다. 티웨이, 제주항공이랑 마찬가지입니다. 2대 다 맥스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 반납 한 대라서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이스타, 제주항공이 이스타를 인수했죠. 도입 계획이 없습니다. 0대예요. 에어서울 없습니다. 근데 내년에 신규 항공사 LCC 업체들 3군데가 나옵니다. 플라이 강원, 강원도를 중심으로 이제 운항을 하는 회사죠. 7대가 있고요. 에어 프리미엄은 조금 달라요. 왜냐? 얘들은 장거리 노선을 띱니다. 물론 괌도 장거리 노선이 있어요. 진에어 같은 경우. 근데 에어 프리미엄은 미주를 이제 미국 본토 그쪽으로 이제 저가 항공을 아무도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들어가겠다라는 거라서 약간 성격이 달라요. 그다음에 에어로케이가 청주를 기반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에어 프리미어를 제외하고 10대 그리고 반납 2대를 생각하면 사실상 8대가 늘어납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적은 숫자의 비행기 도입입니다. 물론 올해도 뭐 크게 증가하지 못했어요. 여튼 요런 게 있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타 항공. 이스타 항공이 사실 실적은 제일 안 좋았어요. 제주항공, 티웨이, 이스타 요 3가지 업체 중에 실적이 제일 안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노제팬으로 정말 직격탄을 맞았어요. 몇 달 만에 재무 악화가 되고 실적 악화로 매각이 됐고 제주항공이 이를 바로 인수했습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지분 51.17%를 695억에 인수를 결정을 합니다. 굉장히 제가 보기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슬롯,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꽉 찬 상태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일 저녁 7시에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정해놨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한정돼 있죠. 비행기가 그냥 이렇게 공중으로 옛날에 그 영국 해리어기라고 이렇게 공중으로 뜨는 기기가 진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쭉 뛰는 게 있었대요. 근데 아니죠 그거야. 비행기는 쭉 달리다가 슝 뜨죠. 이런 활주로 그리고 도착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정해놓죠. 근데 그런 공간이 꽉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주항공이나 티웨이나 에어부산이 지방을 중심으로 비행기를 깔았는데 사실 인천공항 대비해서 지방공항은 인구 밀도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탑승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도 비행기를 놀릴 수는 없고 매출액 볼륨은 넓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스타항공은 기존의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슬롯이 꽉 찬 상태에서 제주항공이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를 늘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제가 보기엔 잘한 선택이라고 보고요. 뭐 확장을 하겠지만 인천공항이 몇 년 동안 확장이 그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산 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보고요. 굉장히 잘한 선택이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죠. 여튼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